방탄 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하 전 대표에 이어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임감, 실행,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이용우 의원님, 지금 커지는 이재명 빅텐트에서 그래픽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석현 전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랄지,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랄지,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됐죠. 허은하 대표랄지 등등 분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에 있던 분들이 온다거나 이런 공개적인 이재명 지지의 선언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12월 3일 계엄과 내란 이후에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민생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바로 이런 부분들, 즉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통합과 경청, 포용, 이런 기치, 또 무너진 대한민국과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실력과 실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치에 공감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열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친명 빅텐트라기보다는 통합 빅텐트 또는 실력과 실용의 빅텐트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님 평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친명 빅텐트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고요. 그냥 철새 빅텐트 같아요. 철새 빅텐트. 예. 이분들이 지금 당적을 여러 차례 지금 옮기고 계시는 분이고 대표적으로 철새적인 행태를 보이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뭔가 이게 여론조사상 조금 앞서는 게 나오니까 그냥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네거티브를 하기보다는 선거운동에서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리 혐의라든지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겁박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반명 빅텐트는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네거티브 어떤 특정인을 반대하는 네거티브적인 빅텐트라고 하더라도 그 빅텐트에 명분을 주는 건 이재명 후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친명 빅텐트는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황당한데 대부분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아니다. 개혁신당이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보수라는 건가요? 진짜 개혁이라는 건가요? 근데 30번이 넘는 탄핵을 발의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진짜 보수다, 진짜 개혁이다라고 하면서 간다라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빅텐트 얘기는 앞서 김기현 의원 모시고 들어봤고요. 이용호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윤여준 전 장관, 권오을, 이인기 전 의원들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 다선 의원을 역임했고요. 김상욱 의원 초선입니다. 철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반명 빅텐트 명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티테제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이라든지 감동을 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비전을 제시해야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통합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분열상과 갈등상을 극복할 때만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진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자, 지금 부터는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서 또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나온 결과고요.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이재명 50.2, 김문수 35.6, 이준석 8.7%로 나왔고요. 이 여론조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고요.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님, 지금 14일부터 16일까지면 일단 이벤트가 있었던 걸 좀 생각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이고 첫 TV 토론회가 열리기 또 전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계신가요? 그것은 좀 이런 부분을 예. 유권자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극체제입니다. 이미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단계의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이미 나름 진영의 집결이 일찌감치 끝났다는 겁니다. 진영의 집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단 1차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영의 집결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14일에서 16일까지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진영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심할 때입니다. 이러면 사실 좀 후보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 갑론을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의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출처를 알기 힘든 그런 주장들이 서로 뒤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자 하는 보수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6일까지의 그런 여론조사는 조금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의 여론조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17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거취가 선거에 이제 좋은 영향이나 아니면 나쁜 영향이나 이런 거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모든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나름 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한덕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 문제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진영 전체가 집결하기 위한 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또 이용호 의원님의 의견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외하고 민주화된 이후에 대선에서 50% 이상을 지지를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51.55%가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단순한 진영 결집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지금 계엄과 내란이 망친 대한민국, 계엄과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씨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 대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입에 올렸어요.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상승은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것은 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 그 유세 선거 운동하고 오셔서 목소리가 약간 쉬셨는데 네. 그렇게 듣기 어렵진 않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54.3, 김문수 후보 40.4, 또 이재명 후보가 13.9%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 51.4, 이준석 후보 30.0보다 21.4%포인트 높았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이용우 의원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김문수, 이준석 누구와 붙여도 오차 범위 넘는 격차로 앞서고 있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대결 구도가 전혀 아니고요. 계엄 세력, 내란 세력과 그 헌법 수호 세력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네.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의힘 측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더라도 여전히 이 구도를 깨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동들을 보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들이 기대할까요? 아니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를 거치면서 일 잘하는 후보다, 또 성과를 낼 줄 아는 후보다, 이렇게 평가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까요? 이것은 명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사사건과에 나온 민주당의 김민석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좀 좁혀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바로 그 시점은 언제쯤일지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네.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가 나온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어떤 그 스스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치유를 하고 하나, 두 개 이렇게 그 고비를 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 김문수 후보의 서사와 업적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업적이나 그런 성취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판교, 광교, GTX 그리고 용인, 평택의 그런 반도체 산단까지 정말 많은 업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세하게 작지만 아주 소중한 업적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같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와 얼마든지 비교를 하고 저울에 달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한눈에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숨겨진 업적들이 계속 보여진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마음을 돌리시거나 또는 부동층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서사와 관련해서도 정말 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귀한 정신과 영혼을 가진 그러면서 사회에 봉사해왔던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봉사를 한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그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실체, 서사적인 그런 진실을 아는 국민들께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의 14, 16일의 여론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네.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요 짚어볼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44.9, 43.5 이렇게 얻어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내용 부산, 울산, 경남, 민심도 이어서 보고 또 말씀 나눠보죠. 여기를 보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13.3%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9명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무선 자동 응답 방식 10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용우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지금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경합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 뭔가 예사롭지 않은 징조인가요? 네. 그 BK, TK에서 지난 대선보다 조금 예. 더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 20% 초반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좀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살피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불경, TK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좀 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정성을 쏟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에 있어서는 결코 그 간단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성스럽게 호소를 했고 특히 저는 이번 계엄과 내란을 거치면서 TK, BK 지역에서 국민의힘에게 얼마만큼 오랜 기간 그런 지지를 보냈습니까? 굉장히 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이념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통합과 실용,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어가 보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서도 일정하게 좀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집중적으로 TK를 공략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아니면 원영석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가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내용 양상,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이제 그 영남에 계신 분들이 좀 실망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예. 근데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야기했지만 뭐 네. 스스로 TK가 이제 그 종갓집이고 본인이 종손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형제들이 싸우고 있으면 사실 그 장면을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예. 회초리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TK에서 회초리를 제가 볼 때는 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회초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그게 종아리 부러뜨리려고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사실 상당 부분 진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열 정비가 일어나면 TK에서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어떤 집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K 같은 경우에는 원래 TK보다는 또 민주당세가 조금 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에도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좀 뒤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가 막상 이제 그 선거에 들어가니까 총선에서도 오히려 그 역대급으로 그 부산 지역의 그런 표를 몰아준다든지 이런 그 표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K도 마찬가지입니다. PK도 영남의 한 축이고 이런 그 현재의 내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하라고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잘 수습하고 앞으로 달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 반드시 김문수 후보가 가진 진심을 우리 영남권 유권자들도 분명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